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고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Semi-Supervised Learning의 Disparate Impact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으로 본 논문은 올해 아이클리어에 등재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8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은 어떠한 새로운 모델 구조를 제안한 논문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 논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기존의 준지도 학습 기법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Semi-Supervised Learning 중에서도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SSL 기법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SSL 기법들의 Disparate Impact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인 Benefit Ratio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isparate impact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결과적 차별 행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의미는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차별적인 그런 요소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걸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베이스라인 어큐러시, 즉 소량의 라벨 데이터로만 학습한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높은 클래스에 한해서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했을 때 그 베네핏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disparate impact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제 이 disparate impact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수식에 해당하는 benefit ratio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논문의 이해에 필요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관련 백그라운드부터 차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소량의 라벨링된 데이터만 존재할 때 이를 가지고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수행해서 하나의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학습한 뒤에 이제 또 이어서 주어지는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습해 놓은 분류기를 바탕으로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류기를 재학습하는 리트레이닝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연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딥러닝 태스크에서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제안되었고 이제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은 이 논문을, 서베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다양한 갈래와 해당하는 기법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논문에서는 SSL 기법들 중에서도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과 Pseudo Labeling 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을 기반으로 한 Semi-Supervised Learning 기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라벨링 데이터는 기존의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예측 확률 분포와 실제 라벨, 정답에 해당하는 라벨과의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슈퍼바이스드 로스 연산을 통해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종 로스에 언라벨 데이터에 해당하는 언슈퍼바이스드 로스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 개념이 쓰이게 됩니다.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을 앞으로 CR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이 CR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에 특정 횟수만큼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샘플을 만들어내고 이때 이 오리지널 언라벨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델의 예측 분포와 어그멘티드 샘플에 해당하는 모델 예측 분포들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가 되도록 강제하는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라벨 데이터 원본 모델 출력과
이 언라벨 데이터에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의 출력이 유사해지도록 제약을 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때 이 어그멘티드 된 샘플들의 예측 분포를 통해서 하나의 수도 라벨이라는 것을 도출하고, 이 수도 라벨이 기존 원본의 프리딕션과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 수도 라벨은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하드 라벨 그리고 소프트 라벨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드 라벨이란 정답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에만 1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채워진 원합 벡터 형식으로 주어지는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말하고, 소프트 라벨의 경우에는 이제 각 라벨 위치마다 일정 값의 확률 값들이 주어진 이런 소프트한 형태의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말합니다. 어그멘티드 된 샘플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에 태워서 각각의 프리딕션 분포를 산출한 뒤에 이제 하나의 수도 라벨로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각 프리딕션 값들을 평균 낸 결과에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샤프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주 목적은 이제 언라벨 데이터, 각각 그 어그멘티드 된 샘플들을 바탕으로 프리딕션을 냈을 때 이 각 프리딕션에 대한 엔트로피를 최소화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수도 라벨의 컨피던스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수식처럼 이제 기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소프트맥스 연산에서 다음과 같은 t로 정의된 템퍼레이처를 추가를 해서 이 t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엔트로피는 낮아져서 이 높은 확률값은 더 높아지고 낮은 확률값은 더 낮아지는 형태로 조금 더 극단적인 분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모델의 컨피던스는 상승하게 되겠죠.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 위해서 수도 라벨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explicit 그리고 implicit 수도 라벨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explicit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augmented sample에 대한 각각의 output prediction 분포를 평균을 내고 샤프닝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수도 라벨로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시된 수도 라벨은 Consistency Regularization Framework를 구성하는 이 Unsupervised Loss 부분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Explicit 수도 라벨을 생성하는 Semi-Supervised Learning 계열 방법론에는 믹스매치 그리고 믹스텍스트가 있습니다.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제한된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이고, 두 방법론 모두 저희 연구실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씩 다뤄졌던 방법론입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봐주시면 되고, 이 장표에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기법 모두 뒤이어 설명드릴 논문 실험에서 다루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믹스매치는 하나의 언라벨 샘플에 대해서 총 K번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예측 분포들이 일관된 분포가 되도록 학습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믹스업이라는 인터폴레이션 기반의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추가로 사용을 해서 언라벨과 라벨 데이터를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라벨 그리고 라벨 데이터들이 서로 정보를 전파하고 더욱 노이즈에 강건한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학습이 진행됩니다. 믹스텍스트는 믹스매치의 NLP 버전 방법론으로 믹스매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믹스업의 대상이 믹스매치에서는 인풋으로 주어지는 이 이미지 피처 그 자체부터 믹스업이 되는 반면에 믹스 텍스트에서는 버트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섞어서 레프레젠테이션 공간 하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경우처럼 수도 라벨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플리시트한 수도 라벨을 활용한 이 CR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어그멘티드 샘플의 아웃풋 분포를 그대로 활용해서 원본 언라벨 데이터의 아웃풋 분포와 다이버전스를 줄여가는 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언슈퍼바이스드 로스가 구성이 됩니다. 앞선 방식과 유사하게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노이즈를 가했을 때 모델이 강건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explicit이나 implicit 모두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implicit 케이스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에는 UDA가 있습니다. 이 UDA 기법 역시 뒤이어서 설명드릴 논문 실험에서 활용된 방법론이며, UDA는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explicit 방법론들에서는 이제 하나의 얼라벨 샘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어그멘티드 버전을 생성한 것과는 달리 이 UDA 방법론에서는 하나의 얼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어그멘테이션 샘플만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어그멘티드 샘플의 아웃풋 확률 분포와 원본 얼라벨 데이터의 아웃풋 확률 분포 간의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식으로 KL 다이버전스를 로스 펑션으로 정의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개괄적인 개념과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메인 프레임워크로 한 대표적인 방법론 3가지, 믹스매치, 믹스텍스트, UDA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이 연구들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disparate impact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표는 논문의 메인 모티베이션이 된 실험을 다루고 있는 장표입니다. 가운데 위치한 이 2가지 플롯은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사이퍼10 데이터에 믹스매치 방법론을 적용해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수행한 뒤에 각 학습 에폭별로 클래스별 테스트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플러팅한 그래프입니다. 이 실험은 모든 10개 클래스가 동일한 라벨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는 이 밸런스드 세팅과 그리고 존재하는 10개의 클래스를 5개씩 나눠서 서로 다른 라벨 데이터 비율을 가져가도록 설계한 언밸런스드 세팅, 이렇게 2가지 세팅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에폭 0에 해당하는, 즉 소량의 라벨드 데이터만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수행한 이 베이스라인 어큐러시가 높은 클래스들에 한해서 테스트 어큐러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미 슈퍼바이스드를 적용했을 때 모든 클래스의 테스트 어큐러시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슈퍼바이스드 어큐러시가 높은 클래스에 한해서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효과를 많이 받는 문제점을 간접 차별, 즉 disparate impact라는 단어로서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컫는 말인 이 마태 효과의 메인 메시지 중 The Rich Get Richer라는 문구를 발췌해서 논문 제목으로서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마태 효과의 메인 문구를 Rich와 Poor로 2가지 파트로 나눴을 때 이 리치 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만 푸어한 케이스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Rich Get Richer 현상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오토모빌 클래스의 테스트 어큐러시만 봐도 이제 높은 베이스라인 정확도에서 출발했을 때 일관적으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푸어한 케이스의 예시로서 살펴볼 수 있는 이 갈색 더그 클래스의 테스트 어큐러시 학습 양상을 살펴보면 이제 좌측 밸런스 세팅 하에서는 이제 낮은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로 시작을 했을 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영향을 받아 성능 향상은 이루고 있지만 이제 여전히 다른 리치한 클래스들에 비해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 우측 언밸런스드 세팅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푸어한 케이스가 리치한 케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드물게 나타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어쨌거나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정확도 향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점은 분명히 맞지만, 이런 우측 언밸런스 세팅 갈색 더그 클래스의 테스트 어큐러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푸어한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현재 존재하는 세미슈퍼바이스드 기법들이 어쩌면 페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이 해당 논문이 리뷰어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지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논문 제목에서도 이런 리치와 푸어 현상에 대해 좀 관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보니 논문 제목에서도 이 마태 효과의 모든 문구를 다 발췌하지 않고 비교적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 이 rich get richer만 발췌를 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낮은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를 기록한 클래스들이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무조건 성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존재한다면 왜 존재하는 것일까에 관해서 이 모델의 페어니스와 연관지어서 조금 더 깊이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량의 라벨 데이터로 학습한 지도학습 모델이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 disparity impact 문제는 결국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 과정에서 수도 라벨을 생성하는데 그 라벨 데이터로 학습된 슈퍼바이스드 모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스드 세팅에서 비교적 높은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를 기록한 리치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파이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퀄리티의 수도 라벨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슈퍼바이스드 베이스라인 어큐러시가 낮은 비교적 푸어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위치 클래스만큼 수도 라벨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서 이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디렉션을 받아서 결국에 학습되는 이 언슈퍼바이스드 피처가 어그멘티드 샘플에 잘못된 라벨을 부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 정확도가 더 낮을수록 더 많은 이 언슈퍼바이스드 피처들이 잘못 레귤러라이즈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우측과 같은 이런 푸어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 disparate impact를 초래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라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좀 적절한 슈퍼바이스드 모델을 잘 학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disparate impact를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disparate impact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거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수식을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펜딕스까지 포함하면 그 양은 훨씬 더 방대해지는데요. 사실 이 모든 그 수식적인 내용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루는 것은 본 리뷰 영상이나 세미나 진행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수식 부분은 덜어낼 것에 집중을 해서 직관적인 시각적 자료 위주로 장표를 구성하고자 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따라서 뒤이어서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서 좀 비약처럼 느껴지는 그런 전개 과정들이 많을 텐데 그 자세한 증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이 해당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링크에 가셔서 이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뒷부분에 40페이지부터 60페이지 정도까지 어펜딕스를 구성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 중간중간에 어펜딕스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이 증명 과정이 나오는지 발표 자료에도 언급을 해 두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나 조금 더 수식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발표 자료의 어펜딕스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설명드릴 내용은 가볍게
개념 그리고 아이디어 위주로만 들어주시면 되겠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그 부분의 로직만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넘어가면 충분히 이 논문을 좀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disparate impact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총 2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2가지 단계란 소량의 라벨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한 이 슈퍼바이스 러닝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분석하는 파트, 그리고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가 추가된 세팅에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수행했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SSL을 적용하기 이전 그리고 적용한 이후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 노테이션 중에 이제 D tilde로 표현된 이 부분은 라벨 데이터 그리고 언라벨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통합 데이터셋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최대한 수식은 배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4가지 식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포 D 하에서의 분류기 F의 오류율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 논문의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하는 이 손실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손실 함수 형태인 제로원 로스로서 구성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을 비교해서 정답이면 0, 오답이면 1의 값을 부여하는 그런 로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 오류율은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 제로원 로스를 계산해서 평균된 값을 통해 정의가 되고, 이 엠피리컬 에러 레이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분류기는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웃풋 그 확률 분포에서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라벨이 이제 베이지안 옵티멀 라벨로서 지정이 됩니다. 네, 이제 모델이 수행한 이론적 분석에 대해서 한 단계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L을 수행하기 이전 소량의 라벨 데이터셋만을 가지고 수행을 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일반화 에러를 분석하는 파트입니다. 이 소량의 라벨드 데이터셋 DL의 모든 객체는 서로 IID 관계 하에 있다는 굉장히 클린한 데이터 분포를 가정으로 하고 있고, 이때 이 학습된 분류기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다음과 같은 어퍼 바운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어퍼 바운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 라드메커 컴플렉시티라는 이론이 쓰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이론에 의해서 이 어퍼 바운드를 증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 발표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고, 이 증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발표 자료 어펜딕스 50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컨셉 위주로만 이 라드메커 컴플렉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2003년에 제안된 이론으로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라드메커 컴플렉시티라는 개념이 이제 측정하고자 했던 것은 유한함수 공간에서 찾은 최적의 분류기 모델 펑션이 얼마나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상의 노이즈에 잘 대응하는지, 즉 얼마나 학습된 분류기가 이 일반화 성능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셉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라드메커 컴플렉시티 외에도 보통 일반화 에러를 측정하는 관련 이론에는 좀 유명한 이런 VC 디멘션이나 유니폼 스테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소량의 라벨드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분류기에 실제 에러 레이트의 어퍼 바운드는 라드메커 컴플렉시티라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측정하는 이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어퍼 바운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일반화 에러 어퍼 바운드를 정의한 뒤에 논문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데이터셋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기법이지만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활용했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활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논문에서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노이즈 라벨이 포함된 슈퍼바이스드 러닝 프레임워크로 변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주어진 데이터셋을 라벨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D 틸데 형식으로 토탈 데이터셋이 정의가 되는데 이때 이 Y 틸데로 표현된 라벨은 각각의 데이터가 라벨 정보가 있는 라벨드 데이터셋에 포함되는지 혹은 라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라벨 데이터셋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여되는 라벨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케이스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 하나의 Y 틸데라는 표기를 통해 이 노이즈 라벨 데이터셋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라벨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그 정답 라벨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고 언라벨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제 라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습되었던 분류기를 바탕으로 언라벨 데이터셋에 대한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수도 라벨을 생성하는 방식은 제가 앞선 백그라운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이 explicit 그리고 implicit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수도 라벨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explicit 수도 라벨의 경우에는 이제 언라벨 샘플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각각의 샘플들의 아웃풋 확률 분포를 구하고 이를 평균 내고 샤프닝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명시적인 수도 라벨 형태를 갖추게 되어서 이를 바로 unsupervised loss에 포함을 시키는 방식이었고 implicit 수도 라벨의 경우에는 explicit처럼 수도 라벨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 언라벨 데이터셋의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샘플의 아웃풋 예측 확률 분포를 그대로 이제 unsupervised loss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수도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을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노이즈 라벨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 확률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제 x가 기분된 상태에서 특정 노이즈가 포함된 라벨 값을 가질 확률로 이 각각의 수도 라벨 확률 분포가 정의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언라벨 데이터셋이나 라벨 데이터셋 모두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데이터셋에 포함됐다라는 가정 하에 데이터셋마다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 그 경우만 나누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Y 틸데라는 노이즈 라벨로서 정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노이즈 슈퍼비전 방식을 통해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데이터를 슈퍼바이스드 러닝 프레임워크의 데이터로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로스 또한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서도 consistency regularization 기반으로 한 방법론들은 수도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서 unsupervised loss의 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정의되는 unsupervised loss는 이 데이터셋 객체가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식으로서 표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CR을 적용한 SSL 방법론을 이 노이즈 라벨을 가진 슈퍼바이스드 학습 문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케이스만 다를 뿐이지 그 케이스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식들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어퍼 바운드를 바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토탈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된 분류기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정의해 볼 차례입니다. 이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기본적으로 클린한 데이터 분포인 D를 가정으로 합니다. 이때 이 클린한 분포라 함은 기존의 언라벨 데이터로 존재된 샘플들의 라벨 정보까지 모두 포함한 아이디얼한 데이터셋 구성을 말하고 이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하에서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 학습 데이터셋인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데이터셋 분포에 따른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값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실제 그 generalization error, 클린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으로 한 이 에러의 어퍼 바운드를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텀 1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기존 클린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으로 하고 있는 에러에서 이제 빼줌으로써 이 학습된 분류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클린해서 노이즈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두 번째 연두색 텀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generalization 에러 자체가 이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으로 한 상황에서 정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단계에서 살펴봤었던 supervised generalization 에러 바운드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분해된 각 텀의 어퍼 바운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텀 1의 경우에는 논문에서 1년의 분석 그리고 증명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로어 바운드 그리고 어퍼 바운드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동반하기 때문에 첨부해드린 자료의 어펜딕스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각 범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미스퍼바이스드 러닝 분류기의 예측 정확도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 그리고 우측 어퍼 바운드의 예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라벨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파이어의 에러 레이트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에러 레이트의 경우에는 좌측 박스 안 부분의 수식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수식이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이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이 두 가지 가정을 만족을 한다면 이 텀 1의 범위는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는 가정하에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1-엡실런을 A 부분에 대입을 하고, 또 각 데이터 X 객체마다 대응하는 Y가 명확히 존재하는 그런 컨피던트한 상황이라면 이 서로 다르게 정의된 에러 레이트에 대한 수식의 값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예타로 변환을 해주면 아래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 예타를 기준으로 굉장히 이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의 값이 비슷하게 측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텀 1의 바운드는 타이트하다, 결국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텀 2의 경우에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 다를 뿐 앞서서 봤던 슈퍼바이스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퍼 바운드가 정의가 되겠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증명도 어펜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복잡한 수식이 연이어 나와서 이해하기 좀 까다로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절반 이상이 수식으로 구성된 만큼 최대한 많은 것을 덜어냈음에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 논문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이론적인 증명 과정을 통해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디스퍼레이트 임팩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파트를 통해 어퍼 바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파트부터 살펴보면 이 소량의 라벨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파이어의 에러 레이트를 통해 슈퍼바이스드 에러가 커지면 세미 슈퍼바이스드 에러의 어퍼 바운드 역시 상승한다는 점을 들어서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슈퍼바이스드 분류기의 영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수도 라벨에 해당하는 컨피던스를 1에서 빼준 값을 통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때 셔프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저절로 이 수도 라벨의 컨피던스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2번 파트에 해당하는 값 자체는 또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도 라벨의 샤프니스 관련한 부분은 샤프닝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요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 분모에 위치한 n이라는 값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n은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 통한 semi-supervised learning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셋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셋 내에서 서로 IID 관계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만약 굉장히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얼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면 비록 새롭게 증대된 데이터가 얼라벨 데이터를 통해서 생성이 됐다 하지만 얼라벨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는 서로 IID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굉장히 아이디어한 가정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 의하면 어그멘테이션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IID 관계를 만족시키는 데이터 개수는 현저히 적어질 것이므로 이때 세미슈퍼바이스드 에러의 어퍼바운드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점을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에러와 그리고 IID인 데이터 개수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디스퍼레이트 임팩트가 발생하는 부분이 정의가 된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론적인 증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앞선 챕터에서 disparate impact의 존재를 수식적으로 증명을 통해 보였다면 이번에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실제로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이 어느 정도의 disparate impact를 가지는지에 대해 평가할 지표, 이 benefit ratio를 새롭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benefit ratio는 데이터셋 내 각 클래스가 실제 학습 과정 중에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베네핏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측정하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이 benefit ratio는 총 3가지 세팅 하에서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A는 accuracy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P와 비슷한 철자로 표현된 부분은 각 클래스를 나타내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각 색깔로 구분된 이 3가지 모델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소량의 라벨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슈퍼바이스드 모델을 말하고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경우에는 소량의 라벨 그리고 대량의 얼라벨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된 세미 슈퍼바이스드 모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얼 모델 세팅의 경우에는 실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얼라벨 샘플로 활용이 되었던 이 데이터셋의 실제 라벨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슈퍼바이스드 모델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benefit ratio를 구하는 부분의 식을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결국에 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이 아이디얼 모델 세팅 하에서의 정확도 차이에 비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 얻은 이 어큐러시의 차이가 얼마나 더 큰가 혹은 더 작은가 그 비율을 가지고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베네핏을 측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베이스라인 어큐러시와 아이디얼 어큐러시가 정해진 상태에서 제한하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론의 어큐러시 값이 클래스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클래스별 베네핏 레이시오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베네핏 레이시오가 클수록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부터 받은 베네핏이 더 많은 리치한 클래스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네핏 레이시오가 1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 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만큼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모델 성능이 잘 나온 클래스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베네핏 레이시오가 0보다 작은 음의 값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한 어큐러시가 베이스라인보다 더 낮게 나온 점을 통해서 굉장히 푸어한 클래스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만약에 페어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하위 집단 클래스에 대해서 동등한 베네핏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즉 클래스마다 모두 다 같은 베네핏 레이시오 값을 기록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의미하겠고 사실 이 경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데이터셋이나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나 클래스별로 이 베네핏 레이시오 차이가 적은지에 따라서 그 제한하는 각 논문들이 제한하는 기법이 얼마나 적절한지 좋은 방법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앞선 disparate impact 증명 파트에서 semi-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supervised learning 하에서의 generalization error upper bound를 정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benefit ratio의 proxy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숲은 upper bound를 표기하는 노테이션이고요. 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데이터셋, 그리고 풀 데이터셋, 그리고 소량의 라벨 데이터셋으로 각각 이 세 가지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다음과 같은 이제 노테이션으로 표기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베네핏 레이시오를 다음과 같은 프록시 값을 통해 구하는지 아니면 모델의 어큐러시를 바로 측정해서 이 베네핏 레이시오를 산출하는지 그 구현 방식에 대해 궁금해서 소스 코드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GitHub에 공개된 코드에 따르면 이제 세 가지 데이터셋 세팅으로 학습된 각각의 모델들을 모두 구해놓고 이제 각 클래스마다 어큐러시를 산출하는 이 위의 식 방식으로 코드가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benefit ratio의 프록시가 다음과 같은 이제 generalization error의 upper bound를 통해서 다시금 정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명은 첨부한 appendix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모두 끝이 났고 논문에서 실제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는 대표적인 세미스퍼바이스 러닝 기법 UDA, 믹스매치, 그리고 믹스텍스트에서 디스퍼레이트 임팩트가 존재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셋 측면에서 디스퍼레이트 임팩트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총 두 가지 태스크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해서 디스퍼레이트 임팩트가 존재함을 보였고 활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explicit 그리고 implicit 데이터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은 이제 explicit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샘플마다 대응하는 라벨이 그대로 있는 경우고, implicit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퍼 100 데이터의 예시를 보면 이 데이터 샘플마다 코스 라벨에 해당하는 이 20개 라벨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20개 라벨마다 또 하위 5개씩 파인 라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그 라벨 개수를 다 더하게 되면은 총 100개의 라벨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커멘트의 독성 여부를 바이너리로 분류하는 데이터셋이라면 포함되어 있는 인종, 성별, 하위 정보에 따라서 이제 8개의 하위 라벨을 함께 구성해서 이 implicit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활용되는 라벨드 데이터셋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고요. 더 자세한 데이터 샘플에 관한 통계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믹스매치와 UDA 두 가지 기법에서 디스퍼레이트 임팩트를 보인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마다 이제 라벨드 데이터셋 사이즈는 우측 상단에 표시된 만큼 이제 정의가 되고, 이 플랫 내 각 점들은 이제 베이스라인 어큐러시에 따른 각 클래스의 베네핏 레이시오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롯에 나와 있는 각 점들에 따라서 이제 피팅된 리그레션 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 이 라인을 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베이스라인 정확도가 높은 클래스일수록 베네핏 레이시오가 높아진다는 rich get richer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 임플리시 클래스의 경우에는 클래스 개수가 100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실험 결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 5번의 반복 시행을 거쳤고, 이제 각각 점선은 평균, 이제 음영은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믹스 텍스트와 UDA 총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라벨드 데이터셋 사이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이제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이제 낮은 베이스라인 정확도를 보이는 클래스에 한해서 지금 베네핏 레이시오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푸어한 클래스는 더 푸어한 결과를 얻게 되는, 즉 세미 슈퍼바이스드의 베네핏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함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논문에서는 한 가지 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셋 측면에서 디스퍼레이트 임팩트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정도 제시하고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은 데이터 밸런스를 맞추고 또 더 많은 라벨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한 부분을 언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험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의의를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실험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셋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임플리시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직소 데이터셋이고요. 이 원래 직소 데이터셋 구성이 클래스별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개수가 모두 다른 언밸런스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데이터셋 내 클래스 비율에 맞춰서 라벨드 데이터를 총 400개 샘플링하는 이 밸런스 라벨드 세팅을 하나 갖추고, 또 라벨 데이터뿐만 아니라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활용될 언라벨 데이터 모두 클래스 비율에 맞춰서 샘플링한 밸런스 보스 케이스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밸런스 보스에서 400개의 라벨드 데이터를 추가로 샘플링한 이 800 케이스까지 총 4가지 세팅에 맞춰서 각 클래스별로 디스퍼레이트 임팩트를 베네핏 레이시오를 측정한 결과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팅이 한 단계씩 발전할수록 이제 데이터의 밸런스를 점차 맞춰가고 또 더 많은 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결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초반에 데이터 세팅이 굉장히 언밸런스한 상황에서는 이 몇몇 클래스들에 한해서 베네핏 레이시오가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푸어한 클래스들이 여러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성에서 점점 밸런스를 갖춰 갈수록 이 음의 값을 띠는 베네핏 레이시오의 클래스가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이 맨 우측 그 컬럼에 표시된 이 표준 편차를 보시면 점점 그 표준 편차가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이 어느 정도 디스퍼레이트 임팩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였고, 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 라벨 데이터의 개수를 한 400개 정도 늘렸을 때는 이제 베네핏 레이시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두 양의 값을 기록을 했고, 또 표준 편차 역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데이터셋 내 클래스별로 테스트 어큐러시, 즉 성능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증명을 통해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이 학습 과정 중에 각 클래스에 차별적인 베네핏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이는 단순한 분류 태스크가 아니라 이제 성별이나 인종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셋을 다루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큰 의의를 가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과 자연어 방법론을 모두 아우르는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측정 지표를 제안했다 하는 의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픈 리뷰에 공개된 이 논문의 리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리뷰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저자는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같이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좌측의 2개 플롯은 제가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됐던 실험에 대한 결과를 담은 장표입니다. 사실 이 논문의 제목이 The Rich Get Richer 뿐만 아니라 The Poor Get Poorer, 이 문구도 포함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플롯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베이스라인 정확도가 낮은 푸어한 클래스들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했을 때 이 마지막 더그 클래스처럼 테스트 어큐러시가 하락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SSL의 베네핏을 받아서 퍼포먼스가 향상하는 그런 학습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리뷰어들은 푸어한 클래스도 리처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어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그 세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디스퍼레이트 임팩트가 과연 합당한 문제점인가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 저자들은 나름 납득이 어느 정도 가능할 만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이제 학습 자원이 어느 정도 한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리처 케이스 그리고 푸어 케이스가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에 이제 모델의 캐퍼시티가 커질수록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했을 때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슈퍼바이스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푸어 클래스들 또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믹스매치나 UDA와 같이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한 최신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들은 이제 매 에폭마다 언라벨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다시 부여하는 이 수도 라벨링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스퍼레이트 임팩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되어서 이런 푸어한 클래스들도 SSL의 베네핏을 받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베이스라인 정확도가 낮은 푸어한 클래스가 무조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했을 때도 성능이 낮아진다는 점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셋의 밸런스 세팅을 깼을 때 이 두 번째 플러스의 더그 클래스처럼 실제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적용 이후에 오히려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보다 더 성능이 하락하는 이런 푸어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해서 최신 유명한 이런 SSL 기법들은 어쩌면 페어니스 관련해서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베네핏 레이시오 지표의 활용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베네핏 레이시오를 설명드린 부분에서도 짐작을 하셨겠듯이 사실 이 베네핏 레이시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아이디얼 세팅을 만족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데이터의 라벨이 부여된 굉장히 큰 양의 데이터셋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란 가정을 만족시킬 만한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발전이 된 것인데 결국에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이 모든 풀 데이터셋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런 풀 라벨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엑스트라 널리지를 활용해서 아이디얼 모델의 어큐러시의 어퍼 바운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언급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베네핏 레이시오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페어니스를 평가하는 포스테리어 지표로서 학습 과정 중에 모델과 인터랙션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크게 두 가지 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 전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CR 계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초창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론만을 언급하고 또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는 이 믹스매치 이후로 등장했던 후속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 사실 조금은 의문이 남았고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베네핏 레이시오라는 측정 지표가 결국에 보고자 했던 것은 클래스별 난이도나 학습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믹스매치의 후속 방법론 중에 플렉스 매치라는 방법론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플렉스 매치 방법론은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클래스별 학습 난이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학습에 기여하는 언라벨 데이터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플렉서블한 수도 라벨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방법론 자체가 현재 모델이 학습되는 방향이 각 클래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영향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방안이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 이 disparate impact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이런 후속 방법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 benefit ratio 지표를 측정해 본다면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습 과정 중에 disparate impact를 추적하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걸 완화할 목적으로 제안된 방법론은 없지만 결국에 이 UDA나 믹스매치처럼 에폭마다 수도라벨링 과정을 다시 수행하고 또 플렉스매치처럼 클래스별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는 방법론 자체가 이 disparate impact를 완화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SSL 방법론들의 발전 흐름이 결국에는 disparate impact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